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주식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한 번쯤은 고민해보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고민하시는 분의 상황에 빙의해서 질문을 해볼게요. 아마도 오늘 얘기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주식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은 더더욱 해당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좀 개선하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겁니다. 어니님, 저는 맨날 아침마다 좀 이런 식으로 수급이 이렇게 몰리면서 거래량이 몰리면서 큰 폭의 상승을 올리는 혹은 상승의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종목들을 찾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날 아침에 찾는 것도 있는데 그 전날 뭐 시간외에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장 마감쯤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등등을 따져봐서 다음날 이제 단타 칠만한 종목들을 추려내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바로 들어가서 내동을 한다기보다는 저 나름 열심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워온 것들을 토대로 뭐 지켜보면서 하면서 단타를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뭐 당연히 이런 식으로 크게 오르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 이거 욕심내서 계속 잡고 있는다기보다는 조금 끊어서 뭐 먹는다던가 뭐 이런 매매들을 해요. 이렇게 단타를 칩니다. 근데 뭐 다들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하다 보면 떨어지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될 것 같았는데 눌림목 같은데 들어간다던가 뭐 빠르게 들어갔는데 바로 꺾여가지고 손해보는 케이스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마다 이제 손절을 치기도 하고 뭐 때로는 그냥 관리 가능할 것 같으면 뭐 들고 있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뭐 어쨌든 이런 선택들을 계속 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어니스트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지금 과연 올바르게 주식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궁금증이 들고요. 그리고 이걸 해도 이게 돈이 많이 되나? 뭐 하나 잘 잡아가지고 막 100% 1000% 이렇게 내는 게 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일종의 단타 매매가 개선할 점이 있는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조언을 좀 받고 싶어요. 네,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자 하는 거는 되게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매매를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런 매매를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왜곡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말했던 어니스트님은 왠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이제 까는 그 전제 자체가 아니다, 오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런 매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올리고 나서 해야 된다. 하지 말란 게 아니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질문하실 때도 이게 만약에 그냥 무작정 잘 됐다면은 이런 고민 자체가 안 들겠죠.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다가 고민 끝에 가서 안 되니까 실제로 클럽으로도 많이 문의를 하세요. 물린 거 잔뜩 안고서 이제 오시기도 하고 뭐 손절로 계좌 짝짝짝 녹여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죠. 네. 그리고 저 안 좋은 습관만 잔뜩 쌓인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정말로 많았어요. 많이 만나봤고요. 많이 교정도 해드렸습니다. 그냥 되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해서 그렇다. 이 얘기 근데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했잖아요. 식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러한 매매 행위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걸 몰라서 그래요.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 원론에서도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라는 이 비율을 조절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왜 없을까요? 여기서 시작하고 매매를 한 이유가 뭘까라고 하게 되면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수급 그리고 변동성, 거래량 다 좋아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 갈지 정확하게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건지 머릿속에 잡혀진 상태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런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머릿속에 잡혀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 올라가는 것만 맞추려고 딱딱해서 오르면은 여기서 사고서 여기서 오르면은 수익 내고
더 올라가네. 여기서 사고 오르면 수익 내고, 오늘 단타 잘 쳤다. 단타 수익 2번이나 냈네. 이러면서 만족해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절대 만족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행위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리스크는 예를 들어서 10을 안 왔는데 기대 수익은 2. 기대 수익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현 수익은 2밖에 못 낸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행위 한 번에 10만 원을 잃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2만 원만 수익 내고 나온 겁니다. 이 행위를 한 번은 괜찮아요. 근데 두 번, 세 번, 100번, 1000번, 만 번을 반복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에게 가능성이 적은 매매를 무한대로 계속 많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계좌는 마이너스가 쌓입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러한 매매를 여러분들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고수들은 이런 매매를 잘 조절하면서 한단 말이죠. 이 잘 조절하는 게 뭘까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같은 상황에서 같은 매매를 하더라도 최소한 5대5나 4대6이나 못해도 6대4 정도. 즉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거를 이 정도까지는 높여놔요. 어떤 리스크를 졌으면은 그 리스크에 상응하는 기대 수익을 뽑아내기 위한 행동을 같이 해줬었을 때 리스크 있는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빠르니까 재밌으니까 스릴 만끽하려고 매매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때 딱 봤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도 그 심리 상태를 말을 했지만, 이때 만약에 내가 지금 산다면, 매수 빡 들어간다면 이걸로 상한가 갈 생각으로 들어가는 분들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변동가가 뭐 한 요 정도다 그러면 그래 한 1%나 2% 정도만 빠르게 먹자, 이 정도는 지금 이 수급에서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빡 들어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막 10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기대 수익은 이만큼이야. 근데 이게 만약에 잘못된다면은 리스크는 엄청난 상황이라는 거를 본인도 알아요. 아는데 내가 이거를 뭐 잘라내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이 리스크를 통제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 이게 떨어지는 거를 자주 맞다 보면 아무리 내가 잘라낸다고 해도 이것들이 겹겹이 쌓여서 리스크가 커지는데 먹을 때는 고작 요거밖에 못 먹게 되는 그런 상황. 근데 그거를 시작 단계부터 본인이 그렇게 설계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이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리고 리스크 대비 리턴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말하면은 요런 얼마나 떨어질 수 있어, 얼마나 오를 수 있어, 이것만도 아니거든요. 그 상황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와 기대 수익이 또 있을 거고, 그 상황은 단지 뭐 가격적인 측면을 떠나서도 있겠죠. 흐름도 있고 흐름의 빠르기도 있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속도도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값을 어렵게 만드는 건 뭐가 있을까요? 추가 매수가 있죠.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떨어지면 추가 매수, 떨어지면 추가 매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한 가지는, 자, 떨어지는 종목은 비중이 꽉꽉 찹니다. 올라갔을 때는 종목은 비중이 거의 없어요. 먹을 때 못 먹고 떨어질 때는 하락 크게 맞는 그런 구조를 본인이 만들고 있다. 초보자일수록 그렇게 더 많이 만든다. 이 이야기고요.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거를 컨트롤한다라는 얘기가 진짜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나는 여기에서 딱 들어가서 기대 수익은 그래도 높고 리스크는 좀 낮은 그런 종목을, 그런 상황을 선별하는 눈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자리 찾기, 뭐 매수 타이밍, 기법 찾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겠죠.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그렇게 답정해놓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입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됩니다, 막 우리는 그런 걸 가르쳐 줄게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어니님, 저희도 어니스트님 채널 볼 정도 되면 우리도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입체적으로 상황 판단을 하고 싶어서 그걸 배우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그거를 잘할 수 있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에 가까워요.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방금 전에 얘기해서 심플하게 답변 드리면요, 방금 전에 질문하신 분은 이 종목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느린 종목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차이점일 거예요. 빠른 종목에 들어가면서 리스크를 적게 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은 이런 종목 들어갈 때는 리스크를 지고 가는 겁니다. 리스크를 지고 가는 데서 내가 기대 수익을 높이고 비중을 컨트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는 더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종목을 자신의 속도와 자신의 실력에 맞춰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없어요. 욕심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이런 종목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이상의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고요. 그것을 갖추고 있었을 때 더 빨리 움직여서 이 안에서 기대 수익 값을 키울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다시 또 극단적으로 가서 그럼 저 여기서 몰빵 100% 수익 빵 때리고서 많이 오르던가 떨어지던가 떨어질 때는 한 3%에서 손절하고요. 올라가는 거는 한 10%에서 수익 실현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올라가는 거는 제가 10%를 노리고 있으니까 기대 수익은 큰 거고 리스크는 마이너스 3%에서 통손절, 칼손절 할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리스크보다 기대 수익이 큰 거 아닌가요? 오케이.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는 곳들도 많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이거 리스크와 기대 수익 맞추기로는 맞습니다.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성이에요. 이건 사실 기대 수익이 아니라 그냥 원트예요. 원트. 이 10% 먹으면은 수익 내야지. 그냥 확률과 통계가 무시된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말하는 답정너예요. 답을 정해놓고 자기가 시나리오를 세우는 겁니다. 그냥 이게 마치 이렇게 올라가는 거와 내려가는 게 그냥 동일한 확률로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통계와 확률이라는 게 왜 나오겠어요? 그 각각의 상황이 다르고 그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 들어가고 어떤 때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고 사실 그건 알 수도 없는 노릇인데 그거를 본인이 그렇게 될 거라고 정해놓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게 참 답답한 거고 이게 저희가 하다 보면 이제 방송에서도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하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쓴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지 오류가 이렇게 많이 오거든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확률과 통계를 무시한 것이라는 거를 모르고서 그냥 되는 것처럼 꾸며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참 많아서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린 것도 있죠. 네. 간략하게 팁을 드리면요. 여기선 몇 프로 올라간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대 수익을 실질적으로 자신이 수익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여기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나서 여기서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워밍업처럼 리스크 질 거를 생각하고서 시작했었을 때 이 이후의 파동이 어떤 기회의 파동이 나온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이 흐름 안에서 어찌 보면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은 이 안에다가 공격 행위를 툭툭 넣어주면서 수익 마무리까지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이거를 키워놔야 됩니다. 이런 파동이 나왔었을 때 그게 자신이 처음에 들어가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보다 작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툭툭 했는데 뭐 어딘가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그럼 결국엔 올라가서 리스크가 작아 보일 뿐이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를 맞으면 똑같이 물리던데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이거를 구별하는 게 진짜로 어렵지만 이 상황에서 순간순간 상황 판단을 하면서 그거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게 결국에는 비중 변화 속에서 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간단히 예를 들면요. 여기서 만약에 비중 10%로 시작을 해봤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어딘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항상 이 이후에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과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은 공존해요. 여기서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과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은 공존합니다. 여기서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과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은 공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좋은 종목을 제대로 시작해서 리스크를 태웠다는 것은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하면서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비중이 높아질 수 있어야 된다. 이론적인 얘기지만 이게 실제로 가능하거든요.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순간순간 수급과 파동에서 어떤 식으로 비중 변화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이 정도 리스크 있는 종목을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서 그냥 툭 들어갔다가 1, 2% 먹고 툭 나오고 툭 들어갔다 1, 2% 먹고 툭 나오고 그냥 그 행위는 하락했었을 때 잃는 게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 좀 애매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여기서 사고 팔고 다시 사고 팔고 여기서 사고 팔고 이것만 잘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이 똑같은 행위가 만약에 이 앞에서 어떤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해주게 되면 훨씬 좋아요. 그러면은 기대 수익값이 훨씬 커집니다. 이미 리스크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이겠죠 그거는. 네 맞아요. 이게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면 훨씬 좋은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그래도 차이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지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건데 그거를 본인만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 앞에서 해야 돼? 라고 하면 여기서는 또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여기서도 이렇게 되잖아요. 막 앞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리스크가 발생해. 그럼 나는 그냥 계속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요. 어떡하죠? 이렇게 이제 길을 잃게 될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되게 평평하게 보이는데 이거 앞으로 가면은 이 안에서도 굴곡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천천히 모아가야지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마이너스 막 때려 맞으면서 리스크가 막 이미 커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굳이 저렇게 막 수급이 몰리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럼 앞에 상황을 또 미리 만들어놔야 되고 또 그럼 그 앞에 상황을 만들어놔야 되고 그럼 시작점은 어딘가 이 고민이 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게 결국에는 주식의 본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나는 물어봤는데 왜 주식의 본질이라 그러면서 답을 안 해줘라고 하는데 그게 답이 없는 거를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근본적인 걸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간 거에 가까워요 지금 얘기가. 네, 그걸 얼마나 안정적으로 균형감 있게 만들어 가느냐, 그림 얼마나 잘 그리느냐, 뭐 이거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네. 저희 댓글에 어떤 분이 재밌는 비유를 하셨는데 가위바위보 해서 가위 내면 이겨요, 보 내면 이겨요, 주먹 내면 이겨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에 가깝지 않냐 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조금 공감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공감됩니다. 자, 그럼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궁금했던 건 이거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그래요. 여기까지 한번 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왠지 괜찮은 것 같아. 눌림목일 것 같아. 저는 이런 매매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수익도 꽤 많이 냈었고요. 지금도 수익 여러 번 나요. 그런데 고민이 돼서 물어본다는 얘기는 그 수익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걸 거란 말이에요. 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것 때문에 잘못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던가 손절을 많이 해서 손실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라던가 뭐 그렇다면은 고민이 한번 되잖아요. 이게 진짜 맞나? 돈은 벌리는 것 같긴 한데 내가 뭘 부족한 건가? 이런 생각에 물어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방향이 갈리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 부족한 거는 눌림목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의 타이밍은 잘못됐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단편적인 쉬운 답변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근원으로 간 거잖아요. 저희는 주식의 본질. 이 주식의 본질로 가서 이 본질에 걸맞는 주식으로 좀 약간 탈피하느냐 좀 개선이 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된 거는. 네,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 단순히 여기서 매수를 시작했냐, 시작하지 않았냐, 여기서 매수를 했냐, 아니냐 자체가 주식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으로 갈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매수를 한 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없습니다. 여기선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했다면 상관없지만 매수를 했다면은 여기서 매수를 한 사람은 이 다음에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이어붙어 주는 행동들을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걸 알아야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균형을 잃고 있는 건지를 체크할 수도 있고 교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자신의 이런 수익을 보다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교정해야 되는지도 다 체크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매매를 해요. 제 개인 매매를 합니다. 쭉 하면서 이런 선택들을 이어 붙여 나가잖아요. 이렇게 이어 붙여 나가면서 주식을 계속 하는데 여기 옆에 똑같은 시점부터 시작되는 샘플 매매가 있는 겁니다. 샘플은 어니스트 님이 하는 매매입니다. 저는 이거를 쉽게 말하면 6, 7년을 본 거예요. 7년 넘게. 이 매매들을 지켜보면은요. 같은 종목이든 다른 종목이든 이 선택의 결이나 방향이나 뭔가 그 센스나 스타일이나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제 거랑 달라요. 제 거랑 다른 거를 직접 보잖아요. 이걸 계속 이제 해나가면서 선택을 이어붙여 나가면서 직접 보면은 그걸 비교해 나가다 보면은 그러면 늘더라고요. 이게 어느 순간까지는 답답하고 왜 이렇게 하지라는 궁금증이 들기도 해요.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되게 호승심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더 좋은 결과가 날 때가 있잖아요. 이때가. 그러니까요. 왜 괜히 뭐 저렇게 뭐 리스크 관리 한답시고 저거밖에 못 먹었어. 나는 지금 뭐 이따만큼 먹었는데 막 쉽게 말해서 막 뭐 여기서 막 들어가가지고 이만큼 먹었는데 막 이런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나은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보입니다.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진짜 이제 배우려는 생각으로 이걸 직접 비교하면서 보고 경험을 계속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거짓말처럼 이제 맞춰져. 이게 동기화가 됩니다. 점점 조금씩 동기화가 돼요. 이해가 되고 이 행동들이 하나하나. 그러면서 굳이 안 물어봐도 제가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은. 그래서
계좌가 더 원활하게 관리가 되고 소위 말하는 됐다 안 됐다 이게 맞나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그냥 머릿속에 점차 없어지고 아 이거구나 이걸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세련되게 해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올바로 그때부터는 성장하면서 정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렇게 컸어요. 저희 이제 클럽 얘기도 잠깐 하면 클럽에 오면은 언니님 유튜브로 봐도 모르겠는데 클럽 가면은 뭐가 달라지나요? 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한 이게 너무나도 큽니다. 이거를 본 것과 안 본 것. 유튜브에서 이거를 보여줄 수 없다는 사실.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그 팩트는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는 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다 보면 궁금하거든요. 왜 그렇게 해요?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거고. 계속 물어보면서 하면은 그냥 옆에서 곁눈질로 보는 거랑은 또 다르게 더 확실하게 동기화가 되겠죠. 그렇게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클럽에 오신 분들이 불과 몇 개월 안에 1년 안에 굉장한 성장을 하고 계시는 거고 상당한 변화를 이뤄내시는 거죠. 근데 밖에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막 자충우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 5년이 가도 이거 안 됩니다. 5년 가도. 뭐 많은 분들이 한 10년 정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클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이 얘기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이렇게 예제로 말했었던 이런 상황 같은 경우도 클럽에서는 훈련을 해요. 훈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그냥 이때 이렇게 저때 저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코칭이나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다뤄드리면서 많은 이런 연습해 볼 수 있는 방향이나 틀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성장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들으신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죠. 이게 곁눈질로 보고 그냥 비교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직접 이 샘플 매매에 참여를 한다라는 것도 직접적으로 저희가 해드리는 거니까 당연히 이 매매 안에서 수익도 만들어내는 거는 그냥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물고기 잡아주나요? 이러는데 그냥 톡 까놓고 말하면 물고기도 잡아주고 물고기 잡는 방법도 그러면서 알려준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정리하면은 아까 말했던 이 갈림길에서 계속 이쪽 방향 여기가 매력적인 거 알거든요. 쉽게 이해되고 직관적이고 그래서 일로 가시는 거 아는데요. 이 단편적인 거에서 좀 나오시고 이 선택의 연속을 이어붙여 나가는 이 입체적인 주식의 본질을 찾아가는 이 여기로 가셔서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게끔 본인에게 올바른 방향을 좀 부여해 주세요. 그 얘기가 좀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이 단타라는 그 고민의 지점에서 한 번쯤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제가 대신해서 표현을 했고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설명을 이어붙여가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오늘 영상이 정말로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뭐 이거 한편으로 안 된다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포기하지 마세요. 배우려는 마음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본인이 하는 그게 맞다 나는 이게 맞으니까는 그거 포기 안 할란다 그게 아니라 저희가 하는 얘기를 이해하려는 그 마음가짐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언젠가는 변화될 거라고 제가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앞으로 영상도 구독 알람 해두시고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설명란에다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거기 타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유 카페로 검색하셔서 카페 가입하신 다음에 공지사항 보시면은 가입 안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